166쪽 되겠습니다. 166쪽. 지난 시간에 우리가 증가 감소, 함수의 증가 감소까지 했어. 그때부터 얘기했구나? 자, 오늘은 극대, 극소, 그 다음에 오목, 블록, 그리고 변곡점 나가서 그래프의 개형까지 그림들을 함께 해볼 거야. 어차피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머리가 파마구나? 아니야? 잘하고 있어요. 자, 어차피 개념은 수트에서 배운 개념이랑 다를 게 없다고 했어. 함수만 바뀌는 거니까. 그치? 한번 편하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증가 감소 얘기였죠. 자, 증가한다. 증가 감소는 정의가 따로 있죠. x1보다 x2가 더 클 때 fx1이 보다 fx가 더 크면 증가, 반대되면 감소. 이게 정의였지만 실제로 쓰임은 없었지. 그지? 정의 정도만 주시면 되고 실제로 증가 감소의 판단은 다 뭘로 하니?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했었고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였고요.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거였어. 물론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면 조건을 주시면 우리는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드셔야 되는 거고 감소한다라고 하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포함을 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허접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겠죠. 우리는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조건을 만들 테니까 식을 이렇게 실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극대국수가 있습니다. 극대국수는 뭐야? 정의도 또 따로 존재하죠. 뭐야? 아주 A를 포함하는 아주 좁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x값보다 A에서 함수값이 크면 즉 주변에 있는 어떤 값보다 더 큰 값, 최대값이 된다면 걔는 극대. 아주 좁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A에서 함수값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x값에서보다 더 작게 나온다면 즉 주변에서보다 최소가 된다면 그를 극소라고 불렀어요. 정의는 그렇지만 실제 또 문제 풀 때는 그렇게 구간을 다 잘라가면서 계속 최소를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루게 될 때는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를 가지고 극대극소를 설명했었죠. 그치? f'x가 0보다 큰 데서 0보다 작은 곳으로 바뀌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이게 뭐가 되니? 극대라고 불렀고요. 맞지? 반대로 f'x가 0보다 작은 데서 0보다 큰 값으로 바뀌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이 점은 극소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경계가 바로 우리가 찾는 극값을 갖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갈 거면 중간에서 뭐야? 0이 되는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f'A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값을 찾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미분에서 0이 되는 x값을 찾는 게 문제였죠. 그 다음에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개념은 뭡니까? 첫 번째, 미분계수가 0된 데서 무조건 극값을 부를 수 있어요? 아니야. 중요한 거는 부호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지 0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0된다 하더라도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면 극값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극값에서는 무조건 미분계수가 0입니까? No. 미분이 안 되는 뭐 이런 뾰족점에서도 극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극값을 갖는 점에서 미분계수 항상이다? 틀린 말이었죠. 그쵸? 그런 부분 조심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다룰 대부분 함수들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대체로 극값을 찾을 때 미분계수가 0되는 값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부호의 전환을 살피는 순으로 우리가 극값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함수가 바뀌어도 마찬가지 개념이야. 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되는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아까 얘기했지? 이게 도함수지.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면 뭐야?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f'x가 증가하는 거지. 이놈의 도함수가 아니잖아.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게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f'x의 다른 말이 뭐야? 접선의 기울기지. fx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fx의 그래프를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지 접선 길이가 마이너스에서 0이 되었다가 0으로 증가하겠죠. 따라서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아래로 블록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기억해야 되겠지. 이게 도함수이고 f2'x가 0보다 크면은 fx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하는 거고 접선의 길이가 감소한다는 것은 위로 블록하기 때문에 접선의 길이가 양수에서 0을 거쳐서 음수로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는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위로 블록하다는 뜻이야. 자, 아래로 블록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아래에서 보면 블록하지만 위에서 보면 어때? 오목하죠? 위에서 오목, 위로 오목이랑 같은 말이고 얘는 아래로 오목과 같은 말이지만 보통 대부분 편들은 블록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블록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됐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변곡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수트할 때 잠깐 설명했을 거야. 그치? 변곡점은 뭡니까? 변곡점은 바뀌는 지점이야. 그치? 휘어지는 게 바뀌는 지점이야. 즉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 이 바뀌는 경계를 우리가 변곡점이야.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거나 곡선이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면 변곡점으로 불러. 우리 3차원 그래프를 봤잖아. 3차원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죠. 그치? 네. 그럼 이만큼은 위로 블록한 거고요. 이만큼은 아래로 블록하니까 어느 중간 어디쯤에서 두 개가 갈아타지는 시점이 있겠죠. 그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변곡점이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3차원수 그래프는 항상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얘랑 완전히 똑같아서 접어서 돌리면 폭이 된다라고. 변곡점이야. 그럼 변곡점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잖아.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이 바뀌는 거는 아래로 블록은 얘가 0보다 큰 데서 맞지? 위로 블록은 0보다 작은 데서 가는 점이야. 또는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지점이 되겠죠. 뭐가 비슷해? 극대극소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지? 극대극소 0보다 큰 데서 작은 데로 또는 작은 데서 큰 데로 바뀌는 경계가 바로 극대극소였으면 이게 도함수의 뭐가 바뀌는 경계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변곡점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중간에 뭘로 넘어갈 수 있어? 여기 전점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이게 도함수가 연속이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할 때 여기 되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도함수가 여기 나와서 무조건 변곡점입니까? 아니지. 0대도 좌우에서 뭐가 안 바뀌면 변곡점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네. 또 변곡점에서는 항상 이게 도함수 값이 0입니까? 아니야. 이게 도함수 값이 없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좀 뾰족점이야. 뾰족점이 좀 미분돼 안 돼? 안 되겠지만 어쨌든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고 있지. 변곡점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게 도함수 값이 존재 안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지? 근데 대부분 문제들 어때? 이게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들이기 때문에 변곡점을 찾을 때 뭐 찾으면 된다? 두 번 미분해서 0되는 점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치? 극대, 극소 확인하는 거랑 같은 패턴이야. 괜찮지? 자, 변곡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위로 블록한 부분의 곡선의 특징은 뭐냐면 위로 블록한 부분은 내가 어떤 점에서 접선을 날리면 그 곡선이 항상 어때? 접선보다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아래로 블록한 부분에 접선 날리면 곡선은 항상 이 접선보다 위에 그려지겠죠. 그지?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이지 판단할 방법이 이렇게 있겠지만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확인할 때는 어떻게 주시면 돼? 한 점에서 접선을 쫙 그었을 때 그 접선보다 곡선이 항상 밑에 있으면 이 부분은 위로 블록한 부분이구나.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보다 곡선이 위에만 있을 때는 이거는 아래로 블록한 부분이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변곡점은 어때?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의 경계니까 변곡점에서 접선을 쫙 날리면 어떻게 돼서 이쪽은 위로 블록하니까 곡선이 접선보다 아래쪽으로 그려질 거고요. 이쪽은 아래 블록하니까 곡선이 접선보다 위로 그려져야겠죠. 그 말은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곡선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뚫고 지나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특징이야. 일반적인 접선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접선이잖아. 그치? 근데 변곡점의 접선은 어떤 거야?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야. 그치? 그리고 예외적인 접선도 존재한다는 거야. 얘도 접선이라 불러요. 변곡점의 접선은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만들어집니다라는 뜻이야. 됐지? 자, 그 정도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를 함께 정리할 이유가 뭘 것 같아? 이런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그 다음에 변곡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얘들을 다 정보들을 종합하면 이제 뭘 그릴 수 있겠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에처럼 다음처럼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은. 수투에서 뭐 하면 돼? 도함수에서 도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치? 쭉 증가함수 증가 계속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도함수, 미분에서 나온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자체가 힘들어. 함수 모양이 복잡하기 때문에 도함수도 미분한다는 모양이 더러워. 그럼 그 더러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못 그린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정도만 증가 함수만 그래프 없이도 부호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극대극소 정도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없이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개형을 그려나간다. 그럼 정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프는 더 정밀하게 그릴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꼭 필수적인 정보를 뭐라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가 여기 그래프 좀 볼게. 184쪽 보시면 변곡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187쪽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 있어. 자, 그럼 박스 안에 뭐라 되어 있어?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을 모두 고려해서 그린다라고 되어 있지. 몇 가지야? 6가지 있지. 자, 한번 볼게. 첫 번째야 뭐라 되어 있어? 볼까? 첫 번째가 정의역과 치역을 고려한다고 그랬어. 사실 치역은 좀 볼 일이 잘 없는데 정의역은 뭔데? 함수가 그려지는 x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디 구간에서만 그려야 될지를 판단하셔야 되니까 정의역은 확인하셔야겠지. 두 번째, x축과 y축과의 편점이야. xy 절편들이야. 자, 우리 그래프를 그려가겠지만 xy 절편은 필수겠어, 안 하겠어? 아니었지, 사실은. 우리 2차함수 그래프, 3차함수 그래프 볼 때 절편들 꼭 찍진 않았지. 찍을 수 있으면 찍어주시면 좋고, 어쨌든 절편도 표시할 수 있으면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3번은 대칭성 또는 주기. 자, 그래프가 y축 대칭이야. 그러면 양쪽 다 그릴 필요 있어? 반만 그려서 똑같이 오른쪽 그려주면 되겠죠. 그치? 원점 대칭이야. 다 그릴 필요 없잖아. 이쪽 그린 다음에 이쪽은 뒤집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대칭성을 확인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해질 거라는 얘기야. 마찬가지 주기. 주기 함수라면 꼭 전체를 다 그릴 필요니 한 주기만큼만 그려놓고 계속 같은 걸 갖다 붙여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치? 주기 판단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극값. 증가감소, 극대극소. 사실은 여기 그래프인데 제일 중요한 거지, 그치? 그죠? 어차피 곡선을 그리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래서 어디서 극대극소를 하는지만 알면은 대충 계양은 다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역시 이런 우리 치수, 함수, 사각함수를 통틀어서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해요. 초월함수. 이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극대극소 판단하는 거야. 증가감소. 따라서 뭐부터 해야겠냐? 그래프일 때는 역시 미분부터 하는 거야. 미분부터 해서 도함수의 부호부터 판단하는 거야. 슉 없네. 다음처럼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 물론 그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기보다는 그게 영대값을 찾은 다음에 부호의 변하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사실 5번은 필요 없는데, 자, 오목볼록을 판단해야 돼. 뭡니까?
이계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해서 변곡점과 오목블록을 판단하는 그래프를 어떻게 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 사실은 필요 없어. 이따 보면 알겠지만 보세요. 야 이만큼 증가하고 아니 오씨 그걸 나눠서 4번에 확인했더니 이만큼 증가하고요. 이만큼은 또 감소하더래. 다시 또 이만큼 증가하더래. 그럼 봐봐. 요렇게는 위로 올라가고요. 이렇게는 아래로 올라가겠지. 그럼 중간에 어딘가에 뭐가 있겠냐? 변곡점이 있겠지. 꼭 이게 도함수를 확인해야지만 변곡점이 존재를 알 수 있겠니?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정확한 변곡점에 대한 정보 또는 오목블록에 대한 정보의 위치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이걸 하면 되겠지만 사실 계획 그린 대로 오는 필수는 아니야. 없어도 충분히 그릴 수 있어. 그 다음에 6번 중요한 건 두 번째야. 자, 극한 또는 정근선 같은 개념 한데 그래프의 끝을 봐봐. 다항 수는 없대 항상. 1차, 2차, 3차 같은 경우는 다항 수는 항상 끝이 어때? 무한대로 하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x가 무한히 크지면은 최고점 계속 양수면은 무한히 클 거고요. 최고점 계속 무한히 작아지겠죠. 무한히 무한대로 할 때 마찬가지야. 따라서 양쪽 끝처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치? 계속 올라가는 계속대로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근데 인정들이랑 함수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극한을 취했을 때 0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뭐야? x 무한히 큰데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야? x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럼 정근선이 뭐가 되는 거야? x이 되겠지. 즉 극한을 확인해서 정근선의 존재를 확인하셔야 돼. 또 정근선이 또 언제 확인하냐? 정의역에서 있잖아. x는 a가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a에서 함수값이 그려져 안 그려져? 그래프 안 그려진다고. x는 a에서는 그래프가 안 지난다고. 그럼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끊어질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니? a가 정근선이 될 수도 있죠. 쉽게 생각하면 무슨 함수? 유리함수.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정근선을 두 개 끄은 다음에 이렇게 끄었잖아, 그치? 그래서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할 때도 정근선이 존재하지만 정근선이 A면은 X가 A로 할 때 좌우 극한도 어때? 발산하게 되고 따라서 A가 뭐가 되는 정근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근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야 돼? 극한을 확인해 보셔야 돼. 그러면 극한을 어디서 확인할 건데? 아까 말했잖아. X가 들어갈 때 무한대로 할 때 확인해 봐야 되고 또 X가 들어갈 때 음의 무한대로 할 때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만약에 x는 a가 아니라는 정역이 있다면 x가 어디로 갈 때 x가 a로 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좌우 극한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그래프 하나 그려야 되는데 해야 될 짓이 참 많지. 짜증나지. 해야 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가 하더라도. 자, 이렇게 6가지 정도의 정보를 다 종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데 실제로 너네 빨리빨리 연습하다 보면 4번, 6번은 다 해결이 돼. 이러면 저기는 문제 다 보이겠지. 이제 4번, 6번만 가지고도 해결이 얼추 될 거야. 이 둘은 필수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돌아가서 자, 극값합하고 구해볼 텐데 심심하면 내친구가 그냥 그래프 그려볼 거야. 심심하면. 저기 됐을 거는 문제가 보이나? 문제가 보이나?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자, 1번. 다음 함수 극값수가 있어요. fx가 x-2 플러스 x분의 4야. 그럼 당연히 뭐야? 이 정도 해야겠죠. 1,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x 제곱분의 4가 되겠죠. 잘 봐, 이제 요령. 요런 꼬라지가 많이 나올 거야. 뭐 하게 되겠냐? 통분하셔야 돼, 통분. 왜 그러냐면, 잘 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분자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이제 이게 0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하고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로 극값 끝이야? 아니지. 부호 판단해야 되지.
그 판단하는 게 편하려고 이렇게 통보를 한 거야. 왜냐면 일단 저격이 뭐야 문제에서 x분의 4가 보이니까 저격 x는 4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치? 사람 미쳤다. 4가 아니면 0이 아닌 모든 실수지. 뭐래요 이씨.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저격 x이 빠졌어. 그럼 이 분모 봐봐요. 0이 아닌 값을 제곱하면 항상 어때? 0보다 큰 값이잖아. 분모의 주어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만 판단하면 돼? 위에 있는 분자의 부호만 판단하면 돼. 맞니? 분자의 부호만 판단할 때는 저거 이차함수네? 이게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는 아니야. 이 그래프 아니잖아 이거. 아닌데 부호는 판단할 수 있다고. 분자의 부호가 곧 도함수의 부호니까. 그러면 풀이니까 아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야? 이거 뭐야? 네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에서는 뭐가 되니? 소가 되겠죠. 아까 일단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그리겠어? 못 그리겠죠? 못 그린다고 상관없다고요. 수투처럼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fx의 개형을 그려서 버리시고 거기서 뭐야? 증가 감소 극대국수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극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디다가? 여기다가 극대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극선은 2를 집어넣자 2 빼기 2 0 2분의 4니까 2 이렇게 나오겠니? 극대국수 다 찾았어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를 뭐 해야 된다고 했어? 끝까지 찾으라고 했죠? 오케이 갑니다. fx 일간이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갑니다. 뭐야 이거? 무한대로 사는 0 얘는 무한대 빼기 1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야? 무한대는 이제 x가 은의 무한대로 갑니다. 얘도 좀 0이고요 은의 무한대 빼기 1이니까 음의 무한대겠네. 됐죠? 세 번째는 뭐야? 0이라는 정의에 빠져있으니까 0에서 좌표는 우권도 모셔야겠죠. 0을 할 때 우권부터 볼까? 0 플러스 이게 0이지 얘는 무한대지 0 플러스니까 양이 무한대죠. 양이 무한대 빼기 2도 뭐야? 양이 무한대네 그치?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면 0이고 이거 쓰지 말고 마이너스이고 이건 뭐야? 무한대인데 마이너스잖아. 음의 무한대죠. 이건 뭐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뭐부터 찍냐? 극값부터 찍습니다.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야. 자, 이 점을 지나겠죠. 극값이니까. 어떻게 지나겠어? 극소니까. 극대네? 이렇게 지나겠죠. 이렇게. 극대 모양이 지나겠어. 그 다음에 2, 2가 극소야. 이 점을 지나니까 극소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겠죠. 이렇게 모양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냥 완전 극값 보는 거야. 무한대로 갈 때 계속 커진다며. 아, 이렇게 커지는구나. 그리고 0 플러스도 무한대네. 0 플러스도 0 x 붙여놓고 이쪽으로 가겠네.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음의 무한대야. 음의 무한대로 가면 음의 무한대. 이거 초박네 이렇게.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얼마야? 음의 무한대는 이렇게 X쪽에 Y축 이게 이 형태예요. 할만하지 그치?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귀찮아서 그렇지. 보여야 될 게 많잖아. 특히 정근선 이 극한값을 확인하는 게 좀 귀찮아요. 그때부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이. 뭔가 좀 뿌듯하지 않아? 와, 내가 이런 아무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다. 근데 어. 0이 만약에 0이 아니면 A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A가 아니면 A의 플러스 마이너스. A가 A 빼고 아니요. A. 그러니까 저기 여기서 A가 빠지면 여기 그래프가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가지. 그러면 이 점 좌쪽과 오른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의 좌우에서 극한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는 0이 아니니까 0에서의 좌우를 확인하는 거예요. 됐니? 자, 한 번 더. 두 번째 볼게. 여기 함수 있죠? fx. 여기 또 미분합니다. fx는 LA. 이거
이거를 그냥 x제곱분의 1 빼기 x분의 1로 해도 되고 그냥 목수 미분 써도 되고 목수 미분 쓸게 그냥 분모 제곱분의 x 4제곱분의 분자 미분 마이너스 1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됐어? 정리합니다. 자, 대가리 같이 풀립니다. 그럼 뭐?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마찬가지지? x분의 되지? 함수 자체에서 지금 정역이 얼마야? 분모가 0되면 안 되는 x는 0이? 당연한 정역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는 항상 0보다 어때? 그치? 그럼 결국 도함수의 부호는 분자의 부호가 똑같네. 그치? 그러면 f'에서 0 되는 거는 결국 0과 2가 되겠고요. 그 부호의 판단은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네. 오케이. 0과 2을 막 뿌리니까 0보다 작은 쪽에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다시 뭐야?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고요? 극대 여기가 뭐가 되고요? 극소이 거기 되고요. 극대 극소값도 구해보셔야죠. 극대 값은 0을 적었습니다. fx에다가 오이씨 0 그러면 안 돼? 안 되네. 그러면 극대가 아니네. 큰일 날 뻔했다. 그치? 아예 함수가 정의 안 되는 거야. x 0이 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에서 끊어지는 거야. 와, x가 0과 2 이렇게 있지. 0 되는 거. 근데 함수값은 있어 없어? 원래대로 우리가 이거 뭐야 이거? 증감표라는 거 그랬었잖아. 그치? 그치 책에는. 뭐야 뭐가?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뭐야? 다시 플러스지. 근데 여기서 함수값이 없잖아. 그치? 그래프가 안 그려진다고. 그러면 얘가 증가하고 있으면 감소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얘가 뭐인 거야? 극소의 뭐밖에 없지. 극소값밖에 없는 거야. 극소값 얼마인데? 20원이면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되겠지.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아니 뭐 해봐야 되니? 극한 뭐 해야지? 다음 x가 어디로 할 때? 무한대로 할 때 x는 무한대로 합니다. 2차분의 1차면 뭘로 쓰나니? 0으로 쓰는 거지. 0.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할 때 fx는 음의 무한대로 하고 극한을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했었지. t가 양의 무한대로 하는 거잖아. 그치? 함수는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t의 제곱 보면 t 제곱 1 플러스 t 이렇게 되겠네. 역시 2차분의 1차니까 어디로 쓰나니? 0 쓰나겠죠. 굳이 따지자면 얘는 0 플러스로 쓰는 거고요. 너는 무한대분의 0인데 어쨌든 뭐야? 음수잖아. 0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굳이 안 따져도 그래프를 자동으로 쓰면 되겠어. 두 번째, 뭐지냐? 0 빠지니까 북한 또 구해야 되지? x가 0풀, x가 0마. 자, 0풀. 집어봐. 0 하면 0분의 1이잖아. 0분의 1은 어디야? 양형 무한대네, 그치? 양형 무한대. 0 마이너스면 얘도 0분의 1이지. 근데 또 제곱하면 양수 바뀌니까 0 마이너스 하도 양수네. 양형 무한대 되겠거든. 되겠어? 그치?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면 극값부터 찍자고요. 극소 2,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극소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면 이런 거 쓰려니까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에 다 가는구나. 아까 0 마이너스인 거 확인 안 해도 그래프상에 어때요? 올라가지 못하잖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0 플러스면 어떡한다? 무한대로 쳐 올라간다. 이렇게. 자, 이쪽에 극대는 없죠. 어때? 양이 무한대고 0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0 마이너스 할 때는 무한대로 하고 0에 무한대로 할 때는 0으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됐니? 자, 우리가 두 개를 그려봤는데 자, 변곡점 굳이 따질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어도 충분히 경우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봐. 변곡점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이런 볼밖에 없죠. 그럼 또 어때? 아래 볼밖에 없죠. 물론 이렇게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증가도 있을 수 있어.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여기서 변곡점을 확인 안 하기 때문에 0 플러스로 갈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확인하는데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다가 어느 순간에 위로 블록하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함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걸 확인하려면 변곡점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요구할 때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변곡점 찾을 이유는 없는 거야. 이거에다 벅차 죽겠는데. 됐지? 그래서 오목블록 변곡점에 대한 얘기는 필요한 경우만 하시면 돼. 자, 들어보면은 할만한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잘 판단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야. 그 말은 무슨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170쪽 이제 무리함수 할게요. 계속 해보자. 무리함수, 지수로감수, 삼각함수까지 다. 이거 해볼까? 둘 다 해볼까? 맞네. 자, 1번. 이러면 그 값수 가리는데 우리 그래프까지 그려본다 그랬어. 이? 자, 뭐 해보자. 이거 해보자. 끝까지 보고 갈까? 네. 그래프 뒤에 또 나올 테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래 나왔을 때는 보여주고요. 자, 끝값만 빨리 구하고 뒤에 그래프 나는 거에서 거기서 주어진 문제 가지고 그래프 또 그려보자. 그래, 너무 많다.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 미분합니다. 오늘 1. 그 다음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루트 fx를 미분하면 2루트 fx분의 f'x였죠. 2루트 4-x 제곱분의 속에 미분하는 거죠. 얼마야? 마이너스 2x. 그럼 뭐였는지? 얘가 0 되는 걸 찾아야겠죠. 그치? 그러려면 요거 뭐 하자 그랬어? 통분하는 게 좋겠다. 통분하는 게. 그러면 됐지? 그 다음 뭐 할래? 이로 일단 약분될 수 있겠죠. 그치? 일단 정의역은 0부터 D까지 정해줬죠. 왜? 이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건 나한테 되니까. 근데 0, 2는 빠져있는 거 보니까 여기 안에 0 될 일이 없네. 그치? 자, 일단 보자 그러면 얘가 0 되는 거 찾아야 돼. 분모에 0 될 리가 없죠? 혼자 0면을 찾아주는 거야. 혼자만 풀 거라고요. 양면을 제곱하면 되겠죠. x값 이렇게 되는 거고 전부 제곱하면 x제곱은 2가 되고 따라서 x는 얼마 되니? 얼마 루트 2가 되겠는데 정의역이 0부터 2까지니까 얼마만 되는데? 루트 2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가 6대1 구성을 확인하려면 보이면을 보셔야 된다고요. 자, 그렇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힘들지.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야? 아까는 그래도 분자가 2차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 어떻게 될까? 융통식 해, 융통식 해. 적당수 대입해야 되겠지. 어차피 여기서만 0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만 0 되고 그 다음 값은 0 되는 게 없잖아. 저 범위 안에서. 그럼 이보다 작은 쪽과 큰 쪽의 부분을 하나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부가 안 바뀐다고. 여기 말고는 부가 바뀐 지점이 없다고. 맞지?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값을 이거보다 큰 값을 넣었을 때 그때 부 확인하면 그게 그쪽 여기 전체의 부가 되는 거야. 그렇죠? 루트 2보다 작은 거 얼마야? 1. 1대를 넣어봐. 부분 어차피 양수고요. 맞지? 자, 양수야. 1대를 넣어봐. 루트 3.1이니까 양수죠. 네. 그럼 이쪽은 플러스 나올 거란 얘기야. 네. 그럼 또 당연히 마이너스 했지만 궁금하지만 해봐. 또 뭐? 2줄 나올까? 2는 안 되네, 그치? 여기 잡아야 되니까. 젠장. 루트보다 큰 거. 1.4 얼마니까? 2분의 3을 넣으면 되겠다, 그치? 2분의 3 넣으면 4분의 9. 10. 4분의 9. 4 빼기 4분의 9는 4분의 7. 루트 4분의 7. 2분의 루트 7. 는 2분의 3. 루트 7. 3. 넣더니 3이 크지? 네.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되네, 그치? 네. 그다가 얼마니까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루트 2 들어가면 2.
4 빼기 2는 2.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얼마 되니? 2 루트 2가 극소값이 되겠습니다. 극소값은요? 없네요. 됐죠? 와 선생님 책처럼 증강 반결입니까? 이 정도 되잖아 증강표. 영대는 사답표 그거 썼잖아 증강표. 언제 저렇게 표고를 갔냐? 맞지? 네. 근데 자 학교 시험에서는 증강표를 그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 때는 한번 그리는 걸 하셔야 돼. 근데 익스페이션 하면 증강표 하나 그리는 점이야 뭐 딱이지 뭐. 나는 안 그려볼게.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이놈의 극값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분해야겠죠. 우와 fx를 어떻게 바꿀래요? 분수지수로 바꾸면 낫겠지? 왜냐면 우리는 제곱근에 대한 미분법은 우리가 배웠지만 세제곱근은 분수지수로 바꿔서 미분법 써야겠죠. x의 몇승? 3분의 2승. 그럼 미분하면 3분의 2 x의 1 빼야 되지.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대로 써도 되지만 굳이 쓰려면 3분의 얼마야? x의 3분의 1승분의 1이고요. x의 3분의 1승은 세제곱근 x 왜 이렇게 되겠다. 맞나요? 얘가 0이 될 수 있니? 정이 될 수 있어? 정역에 0이 들어가도 돼, 안 돼? 무리 함수의 정역은 루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0대도 괜찮아. x의 0도 괜찮아. 맞나? x 제곱이 정역이잖아. 아니지? 세제곱이니까 얘기하면 얼마든지 뭐야? 음수도 괜찮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x 제곱 음수가 나올 일은 없기 때문에 결국 정역은 실수 전체 다 가능하다는 얘기. 맞죠? x가 뭐가 들어가는데 제곱하면 0 이상이 될 테니까. 정역은 실수 전체인데 미분할 때 어때? 또 어디로 나왔다 있다고. 그게 0 되는 값에서 그 값 쳐야 되는데 봐. 0 되면 돼, 안 돼? 없어요. 미분계에서 0 되는 값은 없습니다. 선생님 그 값이 없는데요? 맞나요? 아니었잖아. 잘 생각해봐. 아까 있었잖아. 극대 극소에서의 미분계에서 항상 0입니까? 아니지.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 네. 물론 대부분 함수들이 0 되는 값을 갖겠지만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고요.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극대 극소를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부호의 변화도 가능한지 보셔야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거 보세요. 여기 세제곱근 x잖아. 우리 세제곱근은 안에 드는 x의 부호가 전체 부호를 결정하는 거지. x가 음수면 이것도 얼마야? 음수죠. 양수면 양수죠.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네. 뭘 기준으로? 0 기준으로. 여기에서 미분은 안 되지만 0 전후에서의 미분계에서 부호가 바뀌어요. 0보다 작을 때는 f'x가 0보다 작아지죠. 0보다 클 때는 f'x는 0보다 크지죠. 부호가 바뀌어서 안 바뀌어서 바뀌었네. 어디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었으니까 뭐야? 그 수가 나온다. 어디에서? x는 0에서. 0에서 미분 안 되지만 함수값은 존재하잖아. 그게 극소값이라고요. 그러면 극소값은 얼마 되니? 0 집어넣으면 0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게 나오니까 아유 씨 뭐야 이거 어려워. 뭐야 수태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정의에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치? 자. 뭐라고? 아니에요. 쉬기 싫어 이런 거 같은데. 오케이. 누가 그랬어요? 민규 어려운데? 예? 민규 어려운데? 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요. 늘 얘기하잖아. 죽음에 원을 칠 거라고요. 그래서 싫다. 죽으면 끝이죠. 그렇죠. 죽으면 끝이야. 여기까지만 하고 싶으면 돼요. 아니 2개만 더 하고. 아니 5분만 쉬어요. 쉬어야 그건 능력이 아니고. 올라가는 거야. 그건 아니고 차라리 스톱. 집에 아 스톱. 이어서 지수함수로 가서 수만함수 말할 때 지나가더니